안녕하십니까. 이번 청소년 육성 제도를 맡게 된 신명철 교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주 1강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청소년 정책 개념과 이해의 핵심 코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주제는 먼저 청소년 정책 개념과 특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정책의 이해의 핵심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청소년 법적 정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정책 개념이 무엇인가 하기 전에 우선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개념이 막상 들으니까 좀 어색하시고 좀 딱딱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 알고 보면 또 정책이라는 건 우리 피부 속에 와닿고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점에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당위성에 근거하여 사회 가치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형성된 정부, 즉 사회 지도체제의 권위적 행동, 지향적인 지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주체는 바로 정부가 이러한 행위 주체가 돼서 이에 대한 어떤 지침 이렇게 바꿔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공공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조현승 교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학자로고 또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정책이나 태동하기까지 상당한 역할을 하신 거로 그런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행위자가 작성한 권위적 또는 강제적인 결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이란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부 기관이 작성한 미래지향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정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의 주요 지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정책이라는 것은 각종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권위 있게 결정된 공적 목표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 두 번째 공공정책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는 주로 정부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다른 말로 해서 공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는 실현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일한 형태도 있고요. 복합적인 형태도 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지평,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타의 하위 결정들에 대하여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장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속성도 있죠. 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정책에는 특정한 가치가 함축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의 아까 얘기한 공공성, 이런 공익에서 강제성과 구속성을 지르게 된 어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사익과 다른 그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구속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책은 복합적 구성체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타협의 점진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진주의라는 것은 소위 뭡니까? 기존의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또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소위 요만큼 증가될 때 우리가 점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단체나 또 정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단체, 그런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정치적 타협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정치 또한 이러한 성격이 상당히 짙으라는 것이죠.
또 정책은 일종의 유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 모형, 점직 모형 또는 망전 모형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세부 결정, 계획, 법규, 목적 또는 목표, 의도에 비해 거시적이고 총체적이면서 근본적인 성격을 지녔고 전반적인 지침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청소년 정책에 우선적으로 알아볼 것이 정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속성을 도입해 보면요, 청소년 정책에도 목표, 또 구체적인 내용, 실천 방법, 정책의 추진 주체 몇 가지 점에서 외교 정책, 안보 정책, 경제 정책 등에서 같이 특수한 성격과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간은 이제 외교부에서는 외교, 또 국방부에서는 안보,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정책을 가지고 있던 특수한 성격,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 의미에서 보면요,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은 청소년에 관한 정책 또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들이 그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과 청소년 활동의 지침을 국가가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정걸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정책의 과제 또는 재정 운영, 이것은 예산이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이제 정책, 청소년 정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용교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 정책이란 모든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로 하여 국가, 지방 단체가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과 시책을 통하여 밝힌 기본 방침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일반의 청소년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청소년이라는 그런 것을 같이 어떤 대상을 두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박진규 교수는요, 청소년 정책이란 청소년 관계 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청소년에 관한 국가적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지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은 학교 밖에서 청소년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국가의 공공정책,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육 정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에서 학교 밖의 모든 것을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정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정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통합적인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 아까 말 때는 공공성을 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총책성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 세 가지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이 통합적 청소년 정책의 필요성에 O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5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C, C는 뭐냐면 요 앞에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OC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적용 범위, 커버리지입니다. 청소년 정책이 어느 정도 영역을 주요 범위로 하고 있는지,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 연령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청소년 연령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책에 있어서요. 일반 청소년과 유기 청소년들은 어느 집단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집단별로 형평성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커퍼서트이죠.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능력에 대한 고려였습니다. 정부가 어느 전담부서에 있는데 그것이 얼만큼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능력은 정부와 청소년 NGO 및 시민단체와의 관계 설정 및 연계, 협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역량입니다. 역량, 컴피턴스. 요새 상당히 컴피턴스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영학에서 접근해 온 거겠죠. 소위 데코라는 데서 우리가 따왔는데요. 이거는 현장에서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 지도자 하면은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하나는 청소년 지도사, 또 하나는 청소년 상담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지도사, 상담사는 뭡니까?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면서 연수를 받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포괄해서 청소년 지도자 또는 그 밖에 시설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자라고 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는 전문적 훈련 과정과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현황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계 조정 및 일관성입니다. 뭡니까?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Coherenc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통합적 청소년 정책의 강조는 총체적 방식에서 정책적 사안에 대한 관련 부처나 기관과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의 조정에 대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정책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에는 활동진흥원, 그다음에 복지, 뭡니까? 상담복지개발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괄하고 또 그 밑에 어느 산하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수직되어 있든지 수평되어 있든지 그것이 연계되고 또 조정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최근 청소년 개념을 고려해 볼 때요. 연계 조정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요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트입니다. 비용은요, 청소년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료의 요소이죠. 최근에 이 비용 요소와 관련해서 청소년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성과 지향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량 및 역량을 개발하고요. 사회구조로서 시민사회와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학습 기회와 체험을 만들어낸 총체적 과정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핵심 증거는 청소년 심의성과 통합적인 정책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포괄적인 청소년 정책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요, 청소년 정책이 교육복지, 여가, 비행 예방 등 기존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 일상에서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서비스하는 종합적인 정책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소년 일상을 지원, 기회, 서비스, SOS 이렇게 핵심 가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공성, 통합성, 총체성의 청소년 정책입니다. 가장 넓게는 청소년 정책의 개념이 청소년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가치 있는 기회를 느끼고 그런 걸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것이면서요. 좁게로는요, 사회에서 청소년 유산과 역할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향한 사회와 공적제도의 책무를 명확하게 결정하도록 청소년 기관과 연계하여 정부가 만들고 있는 의회가 승인한 정책을 국가의 전통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정책 개념에는요, 국가, 정부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공공성, 교육과 보건노동, 복지 등 청소년 일상과 관련 주요한 정책을 포괄하는 통합성, 청소년 일상 과제와 관련된 다른 부분의 연계, 협력, 조정들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의 총체성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공통 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 자, 청소년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또 되게 넓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거 생각해 보면은 가장 청소년 기본적인 욕구인 소득, 보건, 교육, 주거, 환경, 스포츠, 상담 등 그런 내용을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 가족적 안정, 또 직업적, 또 사회 협동의 기회, 문화여가 기회 등 사회 참여 등 보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청소년 육성 정책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하면요. 청소년 기본법 제1조에 청소년 정책에 관한, 자, 우리가 보통 청소년 정책 하면은 내용이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담하는 정책, 소위 청소년 육성 정책을 우리가 이에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은 보다 포괄적이고 우리가 관계 부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해 나갈 수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핵심의 목표가 뭐냐? 바로 아이들의 뭡니까? 조화로운 성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소년 육성 정책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활동, 복지, 보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이 관련법이 있는데요. 자, 청소년 활동은 것은 뭡니까? 청소년 활동 진흥법. 그 다음에 청소년 뭡니까? 청소년 복지 지원법. 네, 지원법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요 세 가지가 우리 핵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에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해서 청소년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을 목적으로 건전한 인격체를 성장한다는 것이 기본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자세하게 관련된 그런 어떤 그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청소년 정책은 뭐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공공성이 있던 기관이 몇 세입니까? 만 9세부터 24세. 우리 청소년에 대한 어떤 다음 이제 범주에서, 연령의 범주에서 우리 알 수가 있는데요. 만 9세부터 24세 이렇게 청소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차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학습하도록 하고요. 이런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자신은 물론 그 가족까지, 그러니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연계되는 거죠. 원조하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사회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필요한 청소년의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가 공식으로 결정하는 기본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 정책 이해의 핵심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청소년 정책 부분합니다. 자, 청소년 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은요. 사회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에 관련된 교육, 사회, 경제, 보건, 노동, 복지 등의 과제나 업무 중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선정하여 부분화한다는 얘기죠. 정책 현안을 삼고자 하는 범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정책 부분을 설정하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정책 부분화를 상당한 규모의 청소년 정책 부분을 갖춘 국가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청소년 정책이 1차적으로 광범위하게 잘 정의되어 있고 지배적인 청소년 범주 내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 그러니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거죠. 여러 가지에서. 이런 나라가 바로 독일,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일본 등이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청소년 정책 부분에 갖춘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정책 부문을 가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청소년 정책의 일부는 구체적인 청소년 정책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일부는 교육, 고용, 도시계획 등 몇 가지 정통적 부분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를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육성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교육에는 교육정책, 그 다음에 뭡니까? 노동정책, 교정정책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대. 이렇게 일부가 이런 청소년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국가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한 독립적인 청소년 정책의 부분이 없는 국가입니다. 어떤 그런 독립적인 정책 부서 이런 없는 것이죠. 청소년 정책이 기존의 정토적 부분에 흩어져 있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구시점이나 전단 조직이 없는
그런 게 특징입니다. 이런 나라들은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이런 것이 특별한 독립적인 청소년 정책 부분이 없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사업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정책과 사업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호용되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분되고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찰해 보는데요. 먼저 정적인 개념으로 청소년 정책을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청소년 사업의 체계와 거의 동일시한다는 거죠. 사업과 정책이 같은.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사업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 정책은 국가적인 청소년 사업에 가장 큰 의미를 두게 되는 입장입니다. 주로 북유럽 대륙의 국가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청소년 사업의 제공자나 기관 단체들이 청소년 정책 행자로 인식되어 청소년 정책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입장에서는요, 청소년 사업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청소년 사업의 중요 행위자는 누구이고 또 국가의 청소년 사업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중요시 어떤 핵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적인 개념의 청소년 정책을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청소년 사업은 과거 시행된 청소년 정책의 결계로 인식되고 있고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사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자 중 주요 청소년 사업의 제공자나 기관 단체가 여기서는 행위자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변화 과정, 추세, 청소년 사업의 발전 과정, 청소년 정책 담당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청소년 정책이 비교적 늦게 도입고 형성된 국가들과 청소년 정책이 대규모 개정이 진행 중인 국가, 그 지중해 국가, 즉 영국과 덴마크 등에서 이런 동적 개념으로서 청소년정을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고 청소년 정책 개념과 범주를 생각해 보면요, 청소년 정책 속에 청소년은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청소년 정책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에 의한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 정책의 개념과 범주를 보면요, 자, 첫 번째는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연구들의 청소년기의 이해의 중심 문제로 청소년기는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평온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문적 이론적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바로 스탠리 홀. 이분은 심리학적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달상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기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얘기했고요. 마가레트 미드 같은 사람들은요, 청소년기 연령 발달 시기는 필연적으로 위험한 시기가 아니며 이거는 하나의 문화적 소산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꼭 발달 시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사회적 연구들은 청소년이 근대사회 형성과 산업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청소년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주로 미성숙에 따른 의존성과 또 나름의 성숙 또는 성숙돼 가는 과정이랄까요? 반석수 같은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존재서 자율성 등 두 가지 축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의존성과 자율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이 자기 주체로서의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라는 인식을 근거하는 반면에 또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사회 발전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청소년의 삶을 꾸려가는 사항이 성인의 강제나 요구와 자신들의 자율적인 욕구와 욕망이 중첩되는 역설적인 시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기의 자율적인
또 그런 것들인가 하면은 성인에 의해서 어떤 그 이행을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입장에서 두 가지 입장이 중첩됐다는 것이죠. 성인의 요구에 대한 것과 자신의 자율적인 것이 겹쳐져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역설적인 시공간이라고 파악하는데요. 이런 대립적인 두 가지 관점에 대해 현대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역설적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고 그런 비판하고 있다. 소위 뭡니까?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에서 단연히 나타나는 거나 또는 뭡니까? 사회문학적 어떤 기록 또 자기 주체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고 이것이 중첩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청소년기는 독립적이며 현재적인 요구의 실현을 꾀하면서도요. 종속적이면서 미래를 준비할 필요성이 구성되는 역설적인 시공간이라고 파악한다. 두 가지 점이 중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입장에서는요. 청소년은 역설적 시공간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선택하지도 않으면서 성인 세대가 제시하는 선택 안에서 매몰되지 또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자신의 선택과 자율성, 그 다음에 강자성, 구수성 있는 성인의 강제 사이에서 자신의 성장 경로를 절충, 네고시에이트를 해놨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러한 청소년 인식을 청소년 역설이라고 유스 파라독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립적 두 가지 관점이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 조망 능력을 상실했거나 있는 그래도의 청소년을 보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법조치란 무엇일까요? 그 의의를 살펴보면요. 청소년이 가지는 법률사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은 특정 계층으로서 권익과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청소년의 법적 권리의 의무는 청소년 기본법 제4조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청소년의 법적 권리의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요. 먼저 적용하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된 것 이외에요. 연령에 따른 각 기준 법률사에게 가지는 법률상 지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개별법이라는 게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민법 또는 뭡니까? 소년법 이런 데서 각각 연령에 대한 그 기준에 따라서 그의 법률상 지위가 각각 다르게 그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적 지위의 의의를 보면요. 청소년 제5조에 규정된 청소년의 의무는 청소년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즉,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 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써야 되면서 가정, 사회, 국가의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법상의 청소년의 의무는요. 선언적이지만요. 즉, 선언적이라는 건 뭡니까? 법적 구속이 없지만은요. 청소년이 취해야 할 자세와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청소년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의 연령 구분에 따라 발달 심리학적 측면과 사회 제도학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달 심리학적 측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청소년기를 몇 살부터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전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 또는 후기 청소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는 보통 11살, 12살에서 21살까지 이렇게 발달 심리학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청소년기는 11살부터 13살, 또 전기는 14살부터 17살, 그 나머지는 이제 17세부터 18세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죠. 자, 청소년 연령 한계는 그 수는 없지만 대개 12세부터 신체 성장이 끝나는 20세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초경이 된다든가 또 몽종이 시작이 된다는 그런 어떤 생략적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세, 18세로 보는 경우와 또 12, 13세, 20세까지로 중고 대학에 이르는 시기를 과도기, 청정, 전기, 청소년 후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회 제도적 입장에서 살펴보기 전에 또 하나 발달 심리학 측면에서 보면요.
13세부터 18세에 보는 경우와 12, 13, 20세까지 경우에 중고세에 이르는 과도기 청소년 이게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청소년기란 아동기로부터 완전한 성인으로서 성인 지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과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는 이미 어린이의 유치에서 벗어나지만 아직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준비하는 단계의 애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회 제도적 측면, 아까는 이제 발달적 측면이죠. 우리가 보통 나이가 나을 때 발달 측면에서 생략적 측면이 많이 결부가 돼 있고, 이것이 또 중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나이 연령에 이게 어떻게 적격자 그러니까 뭐죠? 같은 그 시기에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면요, 이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는 뭐냐? 1987년 청소년 육성법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제2조에 9세부터 24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이 연령에 대한 범주를 계승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죠. 청소년 기본법에도 9세부터 24세라 이렇게 청소년을 이제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연령에 따른 범주는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고요. 또 대다수 법률이 미성년자로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기본법상 24세로 보는 것은요, 청소년이라는 특정 대상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 고려로 학업을 마치는 대학교 4학년 정도의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생리학적 또는 발달적 측면이 아니고 이건 정책적 측면 또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마치는 시기 24세라는 것은 학업을 대학생이 졸업하는 그런 걸 정책적 고려해서 이렇게 나이를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엔에서는 연령을 15세부터 24세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제 나이가 다 각각인데요. 콩고 같은 데는 하한년이 6세, 또 그리스, 브라질, 인도, 중국, 스페인 이런 것은 4학년이 30세, 또 불가리아, 이집트, 헝가리는 뭐 35세, 네팔,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40세, 뭐 네소토 같은 나라는 45세, 그리고 14세, 18세면은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또 8세부터 17세면은 영국, 캐나다, 미국은 또 각 주별마다 이렇게 다르게 각각 그 나라의 특성과 환경, 문화에 따라서 이런 연령 구분을 해주지만 정책적으로 또 사회 제도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화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우. 자, 아동복지법에는 뭡니까? 18세 미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민법에는 뭡니까? 19세 아까 말씀드렸죠. 소년법에도 19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4세 미만, 청소년법, 아동, 청소년 성법률에 관련 법률은 19세 미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9세부터 24세는 뭡니까?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이것은 9세부터 2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률마다 다르게 정하고 연령 구분으로 청소년 연령 범죄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주거나 법 적용상의 중복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요, 이들 법에서 설정한 청소년 관련 용어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책 수립 서비스에 제공해야 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법령에서 청소년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은 미성년으로서의 법적 지위, 아동으로서의 법적 지위, 아동복지법이요. 연소자로서의 법적 지위, 근로기준법, 소년으로서의 법적 지위, 소년법이요. 그 각종 이제 형사 관련법이겠죠.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 교육법 등에서 20세 미만자, 20세 이상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